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실업자들 코너에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최태경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태경입니다.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성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주말에 여야 대선 후보들 다들 바쁘게 움직였는데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메타버스, 매주 타는 버스 타고 부르경 거기 가 있었는데요. 네. 먼저 이건 신성범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부산은 재미없다 짧게 말한 것 때문에 지금 야권에서는 그 지역 비하다 이렇게 공개 사과를 촉구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들어봤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그 스타트업하는 젊은 기업인들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예. 뭐 부산 재미없지 않느냐 솔직히 네. 그런 말씀을 뭐 이재명 후보 하더라고요. 그러다 아차 싶었는지 덧붙이기를 재미는 있는데 예를 들면 강남 같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슬쩍 넘어갔는데. 예. 저는 그게 뭐 지역 비하 발언이라기보다는 조금 부주의한 발언이었다고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예, 앞에 그래도 뭐 쭉 들어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무슨 소리 한지는 알겠어요. 이게 부산이 좀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같은 값이면 서울 올라갈 정도로 좀 뒤처져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뭐 지역 비하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지 않고 다만 말을 좀 실수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이해찬 전 그 대표가 왜 작년 4월 총선 앞에 부산 가가지고 왜 부산은 초라하다는 표현했다가 또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역 가서 발언을 조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뭐 후보나 야당 사람이 광주거든 광주에 가서 광주 재미없잖아요 했으면 또 다른 소리가 나왔을 거라는 느낌이 들고 예. 그 정도 차원에서 놔둬야 된다. 그리고 저는 느끼는 게 이렇게 좀 뭐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 왜 반듯이냐 반드시냐 이거 갖고도 싸움 붙었는데 네. 이 정도 좀 작은 말 실수 가지고 서로 뭐 꼬투리 잡기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민주당 이야기니까 예. 제가 좀 설명하는 게 좋겠죠. 예. 예, 이재명 후보가 부산 가서 말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이 원문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예. 부산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재미있는데 예를 들면 강남 같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똑같은 조건이면 서울로 가고 싶죠. 그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서 부산의 매력을 계속 키워야죠. 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 부산이 최근에 굉장히 힘듭니다. 인구가 360만 명까지 육박했던 부산 인구가 예. 지금 현재 330만 명입니다. 3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최근 더 심각한 건요. 예. 최근 3년 동안 11만 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부산은 산업과 경제가 몰락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가 말실수한 게 아니고요. 이런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현실을 반영한 은유적 표현으로 부산이 재미없지 않습니까 한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다만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예. 이런 이재명 지사가 부산을 걱정하는 맥락을 완전히 무시하고 부산 재미없잖아요. 이 은유적 표현을 가지고 왜곡해서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부산 재미없잖아요. 자네 주식에서 재미 못 봤잖아. 이런 말 우리가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낮은 차원의 말꼬투리 잡기식 정치. 또 이것을 막 가장해서 말하고 상대를 공격하면 일부 언론에서 이걸 보도해서 정폭시키고 예. 이런 수준의 정치에서 좀 벗어났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아니 저는 뭐 실수 네. 저는 말 실수로 보는 건데 또 최대미 실수가 아니라니까. 근데 다만 예. 부산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받을지는 잘 모르겠고 예. 부산 사람들이 부산 분들이 판단할 때고 하나 또 말의 일부만 끄집어내서 자꾸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또 정확한. 비교를 왜 서울에서도 예. 가장 어떻게든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강남에다 비교하는지 그건 또 저는 좀 실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박수영 의원이요. 박수영 의원 부산 남구 그렇죠. 갑이죠. 국민의힘 의원. 예. 그분이 부산이 우습게 보이나 그렇게 얘기하셨던데. 예. 예. 자, 이재명 후보 그 메타버스 행보 중에요. 얼마 전에 부인 김혜경 씨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일부 실려갔었는데, 자, 그
김혜경 씨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남편이 이 사람아 하며 울고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또 한마디 했는데요. 인위적이라고. 예. 이거는 먼저 최태경 대변인님 인위적인 거. 지금 김혜경 여사는요. 예. 남편을 돕기 위해서 전국 네. 각지를 다니면서 예.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와중에 집에서 아마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낙상을 해서 예. 좀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남편이 자기를 돕기 위해서 아내가 그렇게 심하게 낙상해서 다치면 예. 어느 남편이 울지 않고 어느 남편이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인간성의 발로고요. 예. 인지상정인데 왜 전화 인터뷰를 했느냐.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의혹을 제기했어요. 예. 뭐 가정에 무슨 폭력이 있었던 거 아닌가. 도대체 이재명 후보 집에 감시 카메라 달아놨습니까? 내부 CCTV 뭐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완전히 악의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예. 무슨 가족 폭력 운운하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아내하고 이런 전화 통화를 했던 거고 예. 저는 진중권 교수 이런 폴리패스의 행태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진중권 씨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고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며 저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윤석열을 돕고 싶으면 예. 윤석열 캠프에 가서 떳떳하게 도우시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굉장히 중립인 척 하면서 예. 이재명 후보만 계속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며 공격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당한 행태도 아니고 지식인의 자세도 아닙니다. 스토커 처벌법 시행되니까 그걸로. 예. 아니 이게 최 대변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런 거잖아요. 9일 날이잖아요. 이 처음 발생했는데 예. 처음에 민주당에서 설명한 게 의혹이라고 하면 의문이 생기게끔 만들었잖아요. 낙상을 하셨는데 열상이다. 그러니까 낙상하면 집에서 보통 그 찰과상이나 이런 타박상일 텐데 왜 열상일까?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작됐는데 어쨌든 좋아요. 저는 근데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당 지도부나 대변인단에서 뭐 의혹을 제기한 것 같지는 않고 이게 SNS 상에 예. 뭐 이렇게 굴러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커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커진 배경은 저는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민주당 내에 이재명 후보 반대 성향 사람들도 예. 퍼나른 건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할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13일 날 거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거제에서 예. 연결하면서 내가 때려서 그랬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처구니 없다 하면서 또 무슨 소리 했냐면은 누가 일부러 흘린 건 아니냐. 몇 시간 만에 전국 카톡방에 퍼졌더라고. 뭐 카톡망에 네. 이렇게 네.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 퍼진 배경을 야당을 의심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저는 사실 관심 별로 없었어요. 네. 뭐 그러려니 했는데 어찌됐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좀 이 퍼진 배경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그런 리스크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본인이 여러 번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만 형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여배우와 이렇게 쟁송 중인 근데 재판 진행 중인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커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그 이재명 후보 측의 대응이 굉장히 좀 과잉 측면이 있다. 이런 네티즌 2명을 고발하고 CCTV 화면을 또 스틸컷으로 새 카트를 공개하고 심지어는 뭐 119 이제 그 녹음 파일까지 어제 공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네. 들어보니까 네. 납득은 되는데 왜 이렇게 또 과잉으로 하실까? 큰 문제도 아닌데 오히려 그래서 대장동 때문에 이렇게 위기에 몰리니까 오히려 이런 걸로 좀 관심을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 하는 저는 의심이 들 정도였단 말이죠. 짧게 한마디만요. 예. 국민의힘 지도부가 네. 이재명 후보가 부산 재미없다. 이런 경제가 어려운 것을 이렇게 언유적으로 표현한 걸 가지고 공격하고 말꼬리 잡는 정치를 지속한다면 유튜버들도 그 수준에 맞춰서 가정에서 여사가 다친 걸까지도 가정폭력으로 왜곡해서 공격하는 예. 이런 무지막지한 정치가 행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정치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른바 본부장 의혹 이게 본인 부인 그다음에 장모. 예. 이걸 이제 거론하면서 특히 윤석열 후보 가족의 부정부패 문제는 검찰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맞받아쳤죠. 예. 우리 후보 가족 건드렸으니 앞으로 자신감 있게 이재명 후보 가족 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그냥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또 폐륜 공방까지 예, 예.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거 최태경 전 대변인 이거 이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본부장 예. 의혹을 예, 제기한 예. 거는요. 예. 새로운 의혹을 이재명 후보가 발굴해서 제기한 것이 아니고요. 네. 본인의 고발 사주 사건, 본인의 최측근이었던 손준성 검사, 김웅 검사가 예. 이미 혐의가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이미 그 대표이사가 구속영장까지 청구되고 예. 진행 중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장모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이미 유죄, 징역형을 받아서 구속까지 됐었잖아요. 그죠? 이는 실체가 있는 것을 대선 전에 신속하게 수사해서 제가 없으면 제가 없다, 제가 있으면 있다 밝혀달라고 요구한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였고요. 그 뭐 정치 경쟁 중이니까 이준석 대표가 맞대응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의혹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수사를 촉구한다. 예.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면 저는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 조폭 출신이세요? 뭐 깡패 출신이세요? 가족을 건드리겠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가족을 건드리겠다. 이게 정말 문제 있는 표현 아닙니까? 저는요, 언론 기자님들한테도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은유적으로 부산은 재미없지 않은가. 네. 이게 정말 심각한 발언입니까? 이재명 후보 가족 건드리겠다. 이게 심각한 발언입니까? 어느 것이 더 예의 없고 품격 없고 그리고 자극적인 표현입니까?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이재명 후보 가족 건드리겠다. 이거는 별로 보도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한쪽에 치우친 일부 언론에서는 네. 좀 균형감을 찾아주시길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신정범 의원님 말씀. 아이고 제가 뭐 이거는 뭐 변명할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후보의 본인, 부인, 뭐 장모 이야기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게 뭐 검찰총장 재직 시부터 나와가지고 쭉 됐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흔히 하는 이제 고위공직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윤석열 후보가 4건으로 입건이 돼 있어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불려다니는 게 예. 손준성 검사다, 뭐 김웅 의원이다 이런 건데 아직도 하나가 나온 게 없으니까 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3자들은 사실관계를 모르는 건데 그 정도 파졌겠으면 이른바 검찰과 공수처 그저 수사에서 뭐 나와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여당이 주장한 대로 뭐가 있다면 안 나오는 거니까 그건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적어도 공수처의 행태를 보면은 완전히 뭐 진짜 윤석열 수사 전문처처럼 이렇게 되는 행태는 국민들이 별로 납득을 안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서울 종로 그쪽에 중고서점 건물 400개 이전에 이른바 줄리백화 나왔었는데 거기 또 다른 또 백화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명확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손바닥 왕자, 개와 사과, 전두환 요 그림이 나왔는데 이게 다 사실 윤석열 후보 관련 논란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건물 주인이 아니고 문화예술기획사가 주도했다. 또 뭐 반박할 공간도 남겨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 시점에서 민감한 내용 나온 거니까 논란 당연히 일지 않겠습니까? 이거 신상범 전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뭐 표현의 자유도 좋고 저는 뭐 어느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좋은데 예.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런 게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은 전혀 영향 안 미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벽화에 누가 그린지는 모르지만 주체에 관심도 없고 그 위치도 그렇고 지난번에 이른바 그 뭐 특정인에 대한 그런 모욕적인 걸 올렸다가 치웠던 경험인데 그 자리에 다시 올렸다니까 제가 볼 때 별 영향력이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하도 오래전에 수많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서 일반인들의 관심도를 못 끌 거라고 저는 봐요. 뭐 사실 수많은 가상의 공간에 인터넷 공간에 대선 후보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림은 이미 그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때 줄리벽화를 좀 그 기술적 예술적 수준이 있는 좀 뭔가 눈에 띄게 이렇게 잘 표현했기 때문에 그 당시 화제가 됐던 것이고요. 그분이 또 하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술집 담벼락에 이미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의 욕설은 막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 표현의 일환으로 봐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특혜를 입었다 이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보자면은 윤 후보가 특혜 때문에 뭐 벼락출세했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했다. 근데 신임 얻었던 분이 박차관 나갔다. 적개심의 정치를 고수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도 신 의원님. 아니 이게 나 예. 송영길 대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자기 예.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벼락 출세한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에 임명합니다. 대전고검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기자들이 와 하고 아주 의외했으니까 아직도 예. 기억나는데요. 2017년도에 중앙지검장 될 때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되고 나서 이명박 수사하고 양성태 대법원 수사해서 완전히 법원을 초토화시킨 게 예. 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 검사였어요. 그다음에 또 바로 2019년도에 검찰총장 시켰으니까 벼락 출세 시킨 게 문재인 대통령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맞서가지고 조국 장관하고 싸우다 나온 게 조국 추미애하고 싸우다 나온 윤석열. 오늘의 윤석열 후보를 만든 게 예. 80% 이상은 이 정부인데 그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송 대표가. 예. 예. 뭐 벼락 출세를 한 건 사실이고요. 예.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기관인 검찰, 네. 세계에서 가장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 그걸 중앙지검장을 시켰다는 것은 예. 그만큼 대통령이 신임해서 인간적으로 신임했기 때문에 중책을 맡긴 거죠. 예.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벼락 출세한 건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거 좀 건너뛰어서요. 그 특검이지 않습니까? 대장동 특검. 이거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협상 응하겠다. 뭐 얘기를 했다가 근데 협상 뭐 기피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방에 갔다. 협상을 누가 피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김기현 원내대표가 거짓말이다. 내내 국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 발끈했는데 이거 도대체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 예. 여야의 속내 이거 먼저 이거는 제가 예.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은요. 예.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나온 결과를 보고 모든 대부분의 국민이 납득이 된다면 예. 특검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미진하다면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절대 특검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하는 중에 너가 집에 가라. 예. 너가 검찰 수사 우리 무시하고 바로 특검할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은 이후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예. 진행될 특검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약간의 지금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줄다리기하고 쌉싸싸 하잖아요. 네. 특검을 만들려면 특검법을 만드는데 2석 달. 그리고 특검 임명하는데 2석 달. 그리고 특별검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야당한테 달라고 하면서 1~2달. 예. 그래서 대선 전에는 특검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 대장동 예. 국민의힘 돈 받은 사람이 막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 감추고 시간 벌기 위해서 특검을 주장한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검찰 수사가 예. 미진하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시간 벌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작 지금 국민의 여론이 워낙 특검 도입 여론이 높고 그걸 무시하지는 못하니까 조건을 달아서 시간 벌기 하는 건데 검찰 수사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 능력 이전에 수사 의지가 박약하다는 게 만천하에 다 드러났는데 지금 검찰 수사를 보고 미진하면 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2월 13일 14일 되면 후보 등록을 하고 후보 등록하게 되면 아시는 대로 후보자 신분 보장이 돼요. 예. 다시 말하면 체포와 이런 거 안 된다고 구속도 안 돼. 예. 그때까지는 미루겠다. 그리고 그 직전에 되더라도 어차피 대선은 넘어가고 다음은 뭐 다음 정권대 되든지 이 정도로 시간 끌용에 불과하다고 보죠. 이거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특검 결과가 1~2달 만에 나올 예.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태경, 신성범 두 의원과 함께 두 전직 의원님 그리고 전 대변인과 함께 여의도 실업자들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